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공부하는 거 보여드린 거 2일차네요. 점심때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쿠팡이츠에서 마라떡볶이를 시켰는데 좋더라고요. 쿠팡 와우회원이라든지 무료 배달에 3,000원 할인까지 있어서 2만원치를 원래는 시켰는데 배달비 없이 14,600원으로 마라떡볶이랑 오뎅탕이랑 또 순대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너무 맛있었고요. 이번에 공부할 거는 재무회계, 그러니까 회계학개론의 재무회계 부분이에요. 재무회계 부분은 원가회계랑 틀리게 좀 익숙하실 건데, 그러니까 사업자들이나 사람들, 기업들이 보면은 장부에 기장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 거를 장부 작성하나 그런 회계 처리에 대해서 나오는 학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세무사 시험 기출문제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3번인데, 주세무는 2000X1년 초 건물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만원을 100만원에 취득하여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이중채권법 상각률 40%로 감가상각하였습니다. 재평가일인 2000X1년 말 건물의 공정가치가 90만원이고 자산의 총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재평가 회계 처리할 때 재평가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회계 처리가 올바른 거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는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2000X1년 초에 100만원짜리 건물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건물이고 이중체감법을 했다. 정률법이 하나인데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잔존 가치를 계산하고요. 100만원에 곱하기 내용연수 있죠. 내용연수를 분모에 넣고 분자에 2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체감법이에요. 나이제 상각률 40%, 2 나누기 5는 보시면 40%예요. 40%. 이게 40%죠. 40%니까 100만원에 40%는 얼마예요? 40만원이죠. 40만원이 2021년도에 상각되는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에서 100만원이 60만원으로 줄은 거죠. 가치가 2000X1년 말에서 2000X2년 초에 이게 장부 금액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얘가 보시면은 재평가 모형을 한다고 했어요. 재평가 모형을 한다는 것은 할 때마다 공정가치로 평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60만원이었던 게 감가상각비가 40만원이고 이게 90만원으로 가치가 오른 거예요. 올랐죠? 이게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하죠. 남는 거니까. 재평가는 2000년이면 공정 90만원 누계안을 재개하는 재평가 회계 처리를 재평가 회계 처리를 원래 감가상각을 하면 이 감가상각 금액이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이게 이쪽에 차변에 하는데, 이 회계 처리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차대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차변이 자산의 증가, 그리고 여기가 자산이 들어가면 증가하는 거고, 부채나 자본에 놓으면은 감소. 대는 반대예요. 자산의 감소, 부채, 자본의 증가예요. 이렇게 놓는 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 딱 보면은
재무상태표에서 보시면 이 T계정이라고 하는데, 이 보면 자산, 부채, 자본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회계 처리에 보면 여기 차 대변을 이렇게 어떻게 올바르게 썼냐 그런데, 보시면은 이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 누계예요. 이게 자산의 차감 계정 1번을 보시면 감가상각 차변이 보시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해야 된다. 이 누계 감가상각비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니까 차변에 보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맞겠죠? 40만원. 차변이 원래는 이 자산의 감소인데, 이게 감소를 일로 갔는데, 이쪽으로 가니까 이 감사누계액이 없어진다는 뜻이고, 여기에 들어올 거는 보시면은 아까 재평가 임여금이 30만원이 들었죠? 여기 보시면 재평가 임여금 넣은 게 있네요. 재평가 임여금 30만원. 잉여금이 이쪽에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여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었다는 거고, 그리고 가치가 100만원, 90만원으로 줄었으니까 10만원에 대한 건물, 보시면 건물이 자산 계정이 아니라 이쪽 대변에 있으면 차감된 거예요. 건물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상 누계액이 보시면은 누계를 제거하면서 건물 10만원이 줄고 재평가이면 30만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보면은 건물 1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원이 줄고 재평가 임여금이 30만원이 늘게 됐죠. 그러니까 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냐 보면 이게 1번에 바로 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게 1번이에요. 1번은 이렇게 본 거예요. 이 회계 처리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사업자들 신고할 때 보면은 추계로 신고하는 게 있고, 추계는 소득이 낮을 때는 기준 경비율, 그리고 경비율, 단순 경비율부터 단순 경비율 있고 기준 경비율. 업종마다 단순 경비율은 경비가 증빙이 안 돼도 경비 처리를 많이 해주는 거고, 기준 경비율은 경비 처리가 적게 되는 대신 증빙을 해야 되는 거고, 추계라는 것은 그거를 어림잡아서 그걸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기장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 기준 경비율 금액이 어느 정도 넘으면 기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일기장 쓰시는 단순 기장이 있고 이 복식 기장이 있어요. 그 복식 기장이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번으로 죄송합니다. 전화가 가지고 4번을 다시 이어서 갈게요. 4번 보시면 주 세무는 2000X1년 초 사채 액면금액 10만원, 만기 3년, 매 연말 이자 지급 표시인하 5%를 87,565에 발행하였으며 유효이자율은 10%이다. 2000X 2년 말 사채 관련 이자 비용 회계 처리를 한 후 장부 마감 전에 2000X 1년과 2000X 2년 사채 할인 차금을 유효이자율법이 아닌 정액법으로 상각하였다는 걸 발견했을 때 2000X 2년 수정분계로 오른 것을, 이 문제를 보시면 이 아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계 처리 방이 나온 거고, 근데 이 보시면은 이 87,565번이 사채 발행해야 됐으니까 이걸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나온 이유가 유효이자 10%인데 보시면은 이 금액이 10만원 곱하기 3년의 10% 현재 가치 더하기 표시이자를 5만원 곱하기 10%의 그 연금 할 때 보면은 매년마다 5,000원씩 받는 그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2.48685가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유의자율이라는 것은 이런 걸 다 계산하고 그거를 곱하기 보시면 10%니까 1.1 하면은 그 장부금이 나오죠. 이금에서 이자율을 빼면은 그 지급받는 이자를 끄면 내년이나 이번 연도 말에 그 사채 금액이 돼요. 그 금액을 미래를 맞추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유의자율법이라는 것은 맞출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유의자율법으로 해야 되는데 정액법으로 보시면은 사채 할인 차금은 10만원의 이 금액 그 차이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수정분계를 올바른 거를 구하라는 건데, 한번 그 회계 처리나 그거 하기 전에 이 사채를 제가 말씀드린 구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87,565원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까 말씀드린 이걸 할인해서 만드는 금액인데, 그 유이자율법이라는 건 이 그 발행한 금액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유이자율 10% 그러니까 10%니까 이걸 합한 10%가 나오겠죠. 1.1 하면 그래서 10%에 아까 말씀하는 표시이자를 5,000원을 받으면 이번 년 말이나 내년 초에 장부금액이 나오거든요. 91,321.5원. 이게 2000X 1년 초고 2000X 1년 말에서 내년 초에 장부금액이 돼요. 장부금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2000X 2년 말 금액을 구해 보려면 9132 1.5 곱하기 1.1 하고서 아까 말한 이자를 빼면 95,453.6원이 나와요. 이게 2022년 말 장부금액. 그러니까 이렇게 유효자는 그 차액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그 초에서 이 장부금액을 구하는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액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정액법 아까 그 차이를 보시면 사채 할인 받은 차금이 10만원 빼기 87,565 이 차이가 사채를 할인해서 발행한 차금이 이거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이 이자 할인 차금이겠죠. 그게 12,435원이에요. 이거를 정액법으로 했으니까 나누기 3 나누기 3으로 했다는 거면 연마다 4,145원씩 상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이 87565 더하기 4145 하면 이 2000X1년 말이 91,710원이 되고 또 여기서 4,145원을 더하면 95,855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정액법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이 금액을 장부금에 할인 차금을 이렇게 더해준 그거는 이 금액 나눠서 그 할인 차금이 그 차이니까 그만큼 점점 올라갈수록 나중에 그 100만원의 가치가 되겠죠. 그렇게 했다는 건데 이 차이를 보면은 그 2000 초에서 말 그 2000 초 차이가 네, 91,710원인데 710원이 아니라 원래는 그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부금이 더 큰 거예요. 710원 빼기 91,321.5 하면 388원. 이게 더 큰 거예요. 이거를 시키면 오류 이게 장부금액을 더 크게 잡은 거죠. 장부금액을 크게 잡았다는 것은
경비 처리가 덜 된 거예요. 아까 이게 할인 차익금, 이게 이자 경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만큼의 차이가 이자 낸 걸 경비 처리가 됐는데 경비 처리를 적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이거를 보시면은 수정분기할 때는 이 IS가 있고 재무제표에는 IS가고 재무상태표라고 해서 BS라고 있어요. 이게 밸런트 쉿, 이건 인터넷 시트라고 손익계산서고인데 이 IS 이게 수익 계산하는 거기에서는 이거를 이익잉여금으로 해야 돼요. 여기서는 왜냐면은 이건 2022년도니까 2021년도는 당기손익에서 다 끝난 상태에서 그 남은 이익잉여금으로 보는 거고, 그 2022년 말에도 한번 볼까요? 95,453.6원 빼기 95,008호는 보니까 이게 401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401원 차이가 388.5 빼기 401원 그러면 12.5원 12.5원이 더 보면은 이게 더 크게 잡혔다는 것은 경비 처리를 덜 했다는 거예요. 경비 처리를 덜 해서 이거를 경비 처리, 이번에는 해당 연도니까 보시면 2022년이니까 단기 손익으로 해서 경비 처리를 해주면 돼요. 이게 IS상이고 BS상에서 회계 처리하는 걸 보면은 여기처럼 그러니까 사채 할인 발행 자금, 그러니까 사채 할인 원래 여기로 지금 돼 있는데 이만큼 줄었잖아요. 그게 401원 줄었다는 거예요. 금액이니까 줄은 거고, 이자 비용, 이 비용이나 수익은 다 차변 계정이에요. 차변 계정인데 이자 비용이 아까 얼마였어요? 이자 비용은 13원이죠. 보면 여기서 이게 0.5 이런 게 차이 나는데, 이거는 아까 이거를 올려서 반올림해서 그런 거니까 이런 소수점 차이는 보면 여기서 13원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나오면 13원. 그리고 아까 보면 이익잉여금이 얼마예요? 388원. 그 작년도에서 보면 이익잉여금 났던 게 388원이고 사채발행차감이 없어지는데 이게 줄면서 장부금액 이걸 바뀌면서 이자 비용이 13원이 나갔고 이익잉여금이 388원 나갔다. 보시면 여기 다 보시면 2번이죠. 2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정분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